안녕하세요. 오늘 2월달 펜덕스 세미나 진행에 맡게 된 펜덕스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2월 14일 세미나는 대치동의 학생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2월 중순이죠. 사실 2월도 28일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강 또 마무리 또 하시고 3월 달에 새 학년 또 새 학기를 또 준비하시느라 또 많이들 바쁘실 거란 예상이 듭니다. 오늘 또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이렇게 너무 바쁜 시기에 이렇게 제동 학생관리 노하우라는 이제 주제로 세미나를 가지고 온 건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특히나 우리 이제 재원생 관리하는 부분들 사실 평소에도 워낙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1, 2월 또 학원 이동이 또 많은 시기다 보니까 이때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한번 관리 이제 시스템을 조금 점검을 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주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화면 공유를 좀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제 재원생 관리 방법, 그래서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재원생을 관리를 하는지, 자, 그리고 이 재원생 관리가 곧 휴퇴원생 방어로 또 이어지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상담이 돼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재원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우리 재원생들의 재등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우리 이번 달에도 이제 학습을 했던 친구가 이제 다음 달에도 또 이제 등록을 하고 꾸준하게 또 이제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실력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수업도 또 좋아하고 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또 학원의 관리 시스템이랑 또 학생이 또 잘 맞고 또 그만큼 원장님께서 학원의 또 관리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아무리 우리 신규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재원생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이제 물이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붓는 그런 경우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원생이 꾸준하게 있는 상태에서 신규생이 또 들어와 줘야지 좀 더 이제 학원이 좀 더 커지고 또 우리 그 클래스의 이제 구성도 좀 더 촘촘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원에서 직접 공부를 해본 우리 학생들, 우리 재원생들의 후기들은 사실 어떤 홍보보다도 가장 좋은 홍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 학생의 학부모님은 특히나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좋은 또 이제 영향들을 또 많이 또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또 학원을 또 주체적인 또 학원 운영을 또 하는 게 또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 재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이 우리 또 학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재등록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일하고 계시는 또 운영하고 계시는 학원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또 재등록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재원생 관리.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재원생 관리가 돌아가게 되는지 그 이제 대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우리 신규생 그리고 재원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우리 이제 신규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음. 네, 이제 학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선은 최소 3주에서 4주, 한 달 정도는 우리 학원 시스템에 적응하고
잘 안착하는 거. 자, 그거를 목표로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적응하고 안착하고 하려면 사실 기본적인 안내라던가 이런 좀 세심한 좀 티칭과 관리가 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신교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신교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처음 들어오게 된 날부터 해서 1주, 2주, 3주 이렇게 3주 콜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자, 우선은 첫 주차 콜 같은 경우에는 또 학원을 첫날 보냈었으니까 되게 많이 궁금하시겠죠? 우리 아이가 어려웠던 건 없었는지 잘했는지 그리고 내가 잘 챙겨줬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등원한 첫날 만약에 그 첫날이 너무 늦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다음 날에는 바로 이제 콜을 해서 좀 이제 첫날 모습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챙겨야 될 것은 잘 챙겨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마 첫날 콜은 사실 어머니께서도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교재는 또 어떻게 좀 잘 챙겨야 되는 건지 우리 아이 많이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주차가 되면은 그래도 한 세네 번 정도는 이제 또 이제 학원에 방문을 했었겠죠. 또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긴장도 풀리고 조금 더 이제 발전하는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상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한 3주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쯤에는 그래도 단어 시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이제 저희 펜덕스 같은 경우에는 또 AI 학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일리 스코어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해서 또 상담을 또 해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주차에 한 번, 2주차에 한 번, 3주차에 한 번, 이렇게 이제 3주 동안 콜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 요거는 또 우리 학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전담으로 또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에는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해주실 거고요. 이제 담당 선생님과 원장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3주 콜을 만약에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전담을 하시고 뭐 이제 원장님이라던가 아니면 상담실장님이 또 따로 계시는 경우에는 4주 콜을 또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더 좋아요. 그래서 4주 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학원에 좀 적응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 우리 학생의 지금 시작점에서 이제 그 다음 학습 목표라던가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려주실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면은 좀 더 학부모님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생각을 하시면서 또 학원을 꾸준하게 또 보내주실 수 있는 또 좋은 밑거름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규생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또 재원생으로 이제 또 되겠죠. 자, 이제 재원생의 경우, 자, 우리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먼저 나왔네요. 자,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 1회, 아니면은 좀 2회 정도 이제 정기 상담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제 요때는 보통 이제 데이터나 아니면 수치화된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면서 상담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물론 이제 태도적인 부분이라던가 숙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수시로 이제 콜을 하시면서 잡아가 주시는 게 좋고요. 조금 정기적인 상담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이가 이 전달에 비해서 얼만큼 또 향상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이제 코멘트가 있고 한지 이런 것들이 또 보여주시는 게 좀 더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발전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면 좀 더 신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펜덕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이 AI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일리 스코어라던가 아니면은 복화 테스트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한 달 학습을 쭉 하고 나면은 먼슬리 레포트라고 하는 게 이제 누적된 그 자료 그리고 코멘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써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학생이 이제 한 달만 학습을 한 게 아니라 한 3개월, 6개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또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펜덕스에는 커리큘럼 또 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의 지금 이제 레벨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학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또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 달에 학습하고 3개월 뒤에는 중등 레벨이 마무리가 되고 3개월 뒤에는 고1 레벨이 마무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짚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명확한 청사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재원생 관리, 이제 신규생 관리 이렇게 유입을 하면서 하시면은 재원생이 유지가 되고 또 여기에 신규생이 유입이 돼야지 좀 더 이제 학원이 확장이 또 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재원생 유지라고 하는 거, 신규생이 재원생으로 가고 또 재원생이 장기 재원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휴퇴원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휴퇴원생 이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사실 휴퇴원생 관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어머니께서 그만 다닐게요. 이번 달 학원 쉴게요. 라고 이미 이렇게 이제 학원의 의사를 밝히셨을 때는 사실 조금 한 발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또 그래서 또 우리 이번에 또 원장님도 세미나에 또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우리 휴퇴원생의 종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휴퇴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기별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새학기의 경우, 자, 보통 새학기 때는 어때요? 이제 학교도 또 개강을 하고, 또 학원도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될 경우, 자, 우리 학생들이 영어 학원과 학교만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원 스케줄도 굉장히 많죠. 뭐 이제 많게는 수학 학원이 사실 가장 많죠. 네, 그래서 타과목이 이제 이번에 좀 이제 선행 진도를 좀 많이 빼면서 적응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저는 선생님 이제 이 학원 시스템보다는 다른 학원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타학원으로 또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새학기에는 좀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방학 기간. 자, 이때에는 이제 가족 여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또 이제 아이들이 단기 연수라던가 영어 캠프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행이나 영어 캠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부득이하게 학원을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학생이 너무 이제 학습에 지친 나머지 좀 슬럼프인 것 같아서 좀 우리 아이한테 좀 휴식 시간을 주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휴원을 하게 되는 또는 퇴원으로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는 새학기와 방학 기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원 기간별 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장기 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이제 중등이나 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점수가 이제 테스트를 보면 또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부모님들이 확신을 또 많이 얻으시고 또 신뢰하시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형화된 시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이제 의심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로 만족을 못 하시고 뭐 굳이 옮기려는 의도는 아니었어도 다른 학원 테스트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와서 옮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못 나와서 옮기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확신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테스트를 보고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자, 아니면은 이제 학습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좀 전환을 하면서 조금 터닝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또 종종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굳이 타학원 테스트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아이가 학원에서 학습하는 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성적에 관련된 또 고민들을 또 많이 갖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기 재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이제 사유를 가지고 휴원하거나 퇴원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신규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규생들은 적응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매번 챙겨야 되는 교재나 숙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숙지가 안 되고 이제 계속 어려워하기만 하고 나는 이거 못하겠어. 약간 이제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학습이 정말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건가? 이런 고민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휴원이나 퇴원을 많이 결정을 또 하시게 되죠. 아니면은 이제 내 학원이 갖고 있는 커리큘럼 이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학원으로 좀 옮기려고요. 그냥 아니, 또 너무 적응하기 전에 그냥 일찍 옮기려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휴퇴원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기별, 재원 기간별 우선 나누어서 조금 봤는데요. 사실 다양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미리미리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자,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이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우선은 선제적인 파악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미리 파악을 하는 거를 선제적인 파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이미 학부모님이 학원에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다 이제 결정을 내리고 마음을 먹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좀 이제 상담을 좀 이제 했었던 그런 부분들, 이제 학부모님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던가, 우리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좀 불충분했을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영어에서만큼은 이 영역은 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역을 향상을 시키려고 이 학원을 보냈는데, 그 영역이 좀 향상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또 이제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이제 평소에 이제 이렇게, 잠시만요. 월 말이나 월 초나 재등록을 할 때 이때가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전에 평소에 정기적인 상담을 하면서 좀 이제 파악을 미리미리 또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하셨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그냥 학부모님과의 정기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아이를 픽업하시러 잠깐 이제 방문하셨을 때 이제 나누는 그런 얘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 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학생의 태도라던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학생이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이제 이상한 좀 변화가 좀 파악이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학생 면담을 하면서도 또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또 파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이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상담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상담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대단하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약간 학부모님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아이들랑 이제 그 가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영어 교육, 영어 학습에 대해서 좀 다른 이제 관점을 갖고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워낙에 뚜렷한 주관을 갖고 이제 계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은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레벨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고 또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중등 레벨이 마무리가 안 된 학생이에요. 레벨 테스트 결과. 그리고 학원에서 학습을 시켜봤는데도 역시 그래요. 자, 근데 이전 학원에서는 이미 중등 레벨까지 다 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학부모님 마음은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중등 레벨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인데 그 친구를 무작정 고등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 학생의 실력 향상이 월등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께 올바른 지식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미리미리 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단어 학습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베이직 라인에서 이제 아이들이 AI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라던가 이런 부분들 기타 등등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보캐블러리 교재를 봤는데 교재가 너무 쉽다. 우리 아이는 이 복화 이제 나와 있는 이 교재들은, 이 단어들은 이미 이전 학원에서 다 했던 거고, 내가 그냥 보면은 뜻을 안다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정작 우리 학생이 이제 영어를 이제 활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리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피킹이라던가 라이팅 이런 부분을 할 때 나오는 어휘를 보면은 그 단어들은 절대 나오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그 어휘는 아직 우리 학생의 머릿속에 단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그냥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또 역할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불안감 해소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제 거의 대부분 불안한 마음은 그런 거에서 오죠. 우리 아이만 못하는 게 아닐까?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불안감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또 학생별, 또 솔루션, 이런 것들이 또 종종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불안감, 학부모님이 갖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이제 뭐 영어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좀 이제 학생이랑 면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부분을 또 어려워해서 또 이런 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솔루션을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또 이제 불안감을 또 해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또 부족한 것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아 나가면서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자 그리고 우리 학생이 또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이제 다른 경우들도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면 정기 상담을 할 때 이제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게 공부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이 많다. 그래서 다음 달에 좀 쉬어볼까 사실 좀 고민이에요.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박사도 학생이랑 또 얘기를 해보면은 또 우리 학생은 전혀 이제 어려운 것이 없고 물론 힘든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이가 해오는 숙제라던가 이제 수업 시간 안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전혀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는데 또 이제 질에 겁을 먹고 또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학부모님께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우리 학생이 직접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본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파악해 주시는 것도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오늘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 이제 큰 폭이든 작은 폭이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만약에 좀 이제 학습을 힘들어하거나 약간 학습의 목표점을 좀 찾기 어려워하거나 이런 친구였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면담을 통해서 또 이제 목표점도 잡을 수가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점들을 잡은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맨날 복화 테스트 이제 복습을 제대로 공부를 해오지 않아서
100점 만점에 50점을 받던 친구인데 선생님이랑 이제 면담도 하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하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100점 좀 받아보게끔 목표를 세우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펜덕스에는 또 이제 학습 스코어가 있다 보니까 데일리 학습한 것들 이런 게 또 이제 그날의 학습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또 이제 피드백을 또 많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상담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선생님 혼자서 전담으로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일관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또 이제 원장님이나 상담 실장님께서 또 이제 계셔서 또 두 분이 같이 상담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 때는 또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또 이제 말을 좀 이제 다르게 하다 보면은 우리 학부모님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이제 일관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교육에서 좀 영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던가 영어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시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이제 어떻게 상담을 했고 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지도를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시면서 좀 일관성을 또 끌어나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사후 관리까지 우선 3단계 이제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효태원 방어 3단계 요거에서 조금 더 목적을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시기별로 좀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시기별이니까 아까 잠깐 보셨던 사유에서 뭐 새학기라던가 아니면 방학 기간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새학기나 방학 기간. 자, 이때는 이제 새학기가 정말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눈앞에 닥쳤을 때라던가 방학 기간이 갑자기 뭐 다음 주 바로 시작을 방학을 하고 이런 때 이제 하시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새학기나 우리 방학 기간 이런 때는 최소 새학기가 오기 전에 한 달 전, 그리고 방학도 최소 한 달 전, 요 정도부터 이렇게 좀 이제 차근차근히 상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특히나 우리 새학기 때, 자, 이때에는 뭐 학년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제 학기가 또 바뀌다 보니까 뭐 학원 변동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학습 부담이 좀 많은 그런 시기죠. 자, 근데 이때는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새학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힘들어요. 저학년이 됐든 고학년이 됐든. 그래서 약간 이제 적응을 빠르게 하고 또 이제 하는 그런 문제지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될까요? 잘 느끼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체는 사실 좀 많이 다 똑같아요. 아직은 좀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긴장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또 많이 느끼고요. 자,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제 학부모님께도 같이 얘기를 드리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또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이 피로도 느끼고 또 부담도 느끼는 시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학습 습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 스케줄 요거랑도 좀 직결이 될 것 같은데요. 간혹 가다가 어떤 학부모님들은 학습 스케줄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월수금 영어학원, 화목 수학학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그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을 이제 갔다 오고 집에서 본인이 이제 배웠던 것들을 또 이제 복습하고 또 이제 다음에 배울 것들을 예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속 뭐 이제 수학 끝나고 뭐 수영 갔다가 수영 끝나고 논술 갔다가 그러고 집에 와서 자고 바로 다음날에 학교 가고 또 그 다음날에는 이제 이제 방과 후에는 영어 갔다가 이번에는 저기 음악 갔다가 또 수학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중간에서 아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학습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한 그런 상담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이제 한번 언급이 됐었어야지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학원으로 또 책임 전가를 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언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우리 애가 지금 여기 학원 너무 숙제가 많아서 학교 숙제도 못하고 다른 학원 숙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현재적으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방학 기간. 요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최소 한 달 전 정도가 될 거고요. 사실 방학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짜고 좀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우수한 그런 친구들은 이제 6, 7, 8월 되기 전에 한 거의 4월 말, 5월 초부터도 특강 문의도 많이 하시고 이제 캠프를 좀 보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미리미리 또 발빠르게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학원 이제 원장님들도 최소 1개월 정도 전에 이렇게 좀 미리미리 상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자, 우선은 여행을 또 가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여행을 가신다고 하는데 여행 가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 이제 여행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건 또 가족의 또 이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아예 못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참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근데 그래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드려야 되는 말씀이 있겠죠. 어쨌든 이제 여행을 가면서 학습을 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학습을 이제 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잡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도 사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게 여행을 갔을 때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게 뭐 이제 독해집을 하나 갖고 가서 뭐 풀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단어 교재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단어 학습에 따른 뭐 음성 자료라던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행 가서도 특정 시간은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학습을 좀 시켜주시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학습은 사실 이게 어느 기간을 몰아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누적하고 쌓이고 이제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훅 뭔가 쉬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요. 특히나 단어 학습 이 부분은 조금 놓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방학이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방학의 특강, 뭐 문법 특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원어민을 이제 갖고 계시는 학원이면은 또 원어민에 관련된 특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아이는 이번에 특강을 들으니까 정규 수업은 좀 쉬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권하는 거는 특강이랑 정규반이랑 같이 들어야죠. 어쨌든 학습을 위해서 시간이 있는 방학이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특강을 듣는 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두 개를 같이 듣는 거죠. 자, 근데 뭐 이제 체력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비용적인 또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의 또 사정은 다 개개인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뭔가 부득이하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특강보다는 조금 더 정규반으로 학습 유지를 해주시는 게 더 필요하죠. 어쨌든 계속 해와야 되는 그런 수업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새학기 그리고 방학 기간 이제 최소 1개월 전에 해주셔야 되는 공개 상담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재원 기간별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기 재원생의 경우에요. 자, 근데 우리 재원 기간별 요거에 따른 거는 아까 보셨던
그 이제 방학이나 뭐 이제 새 학기 이렇게 뭐 최소 1개월 전 이게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장기 대원생 같은 경우, 자, 슬럼프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오래 다녔어요. 조금 변화를 줘보려고요. 좀 바꿔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휴원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에는 조금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언급을 미리미리 해주시면서 좀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 주기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학습 주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우리 학생이 이제 학원에 처음 와서 이건 약간 신규생이랑도 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어도 이제 처음 낯선 곳에 와서 조금 또 새로운 시스템을 접하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죠. 낯설고 긴장도 많이 하고 부담도 많이 느끼고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이게 알고 있는 거 이거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정말 학생이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또 이제 학습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 100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50밖에 보여지지가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적응이라는 걸 하겠죠. 적응을 하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첫 달에는 조금 힘들어했던 친구가 두 번째 달에는 이 100이 아니라 한 70을 준비를 하는데 학원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100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 주기를 좀 이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유치원 때부터 또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선생님 올해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너무 지루해요. 아니면은 영어 조금 쉬고 싶어요.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학습적인 슬럼프 같은 게 오기도 하죠. 어른들처럼. 자, 이제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 학부모님과의 상담도 필요하겠지만요. 만약에 특히나 우리 학생이 조금 한 4학년 이상 정도의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학생이랑 조금 터놓고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 면담을 통해서 좀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좀 이제 목표를 또 세워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한번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단순하게는 그런 목표가 되기도 해요. 뭐 이제 제대로 단어 공부를 해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단어 100점 만점에 50점을 맞던 친구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친구는 50점을 어쨌든 공부를 안 해오기 때문에 받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점수가 받고 싶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또 공부가 또 이어지지가 않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또 이제 점수도 낮게 받고 또 계속 자신감 떨어지고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는 보케블러리 100점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목표들을 단순하게 세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창한 그런 목표가 아니어도요.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 학생이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네. 다음번에 조금 더 높은 걸 좀 설정을 해볼까? 이런 또 재미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좀 설정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도 이제 여행을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학습이라고 하는 건 거의 습관이거든요. 습관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학습을 하다가 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쉬게 될 경우도 있지만 이게 또 쉬는 것도 한 2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또 이제 이 쉬는 게 또 습관이 되게 돼요. 그래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아이가 학원의 신교생처럼 적응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애로사항도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제 수학 때문에 한 달만 쉬고 올게요. 수학 때문에 두 달만 쉬고 올게요. 라고 해서 어찌저찌 이제 복귀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적응을 못하고 이제 다니지 않게 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정말 쉽게 이제 학원을 쉰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많이 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 단기 대원생 친구들에게는 또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타학원에서 시험을 봤는데 레벨 테스트 결과가 너무 좋지가 않았다. 그래서 아니 학원에서 지금 계속 공부해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경우도 또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학원 테스트를 본 거잖아요. 자, 우리 학원들은 어떻죠? 각각 학원들은 다 중요시하는 영역들이 다 다르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보여주는 뭐 이제 구체적인 시험 형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1시간 안에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 보는 훈련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정말 실력이 높더라도 그 실력이 시험에서는 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한 번씩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공부했던 게 다 헛된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현재 영어학습 방식과 목적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뭐 학원 애들의 특성 이런 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뭐 이제 스피킹 테스트를 봤는데 이제 어떤 곳에서는 스피킹 테스트의 정답이 없고 정말 유창성을 보지만 어떤 곳에서는 또 스피킹 테스트에도 정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도 뭐 지문을 읽고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듣고 또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학원에서 아이가 학습하고 있는 그 레벨을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뚜렷하게 좀 그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블럭스 이제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 커리큘럼 표라고 하는 게 이제 카탈로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언제 정도에는 뭐 중등 레벨이 마무리가 되고 언제는 고등 레벨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상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신규생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신규생이 가장 이제 우리가 신규생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적응하지 못할까 봐. 좀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죠. 자, 근데 이게 보통은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한 달에서 뭐 2주 정도가 조금 더 필요한 친구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 2주 보내보고 아유, 적응 못하니까 옮겨야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학원이 좀 잦은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이가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거의 적응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배웠던 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바로 보여주기도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잦은 학원의 이동의 위험성 그리고 적응하고 퍼포먼스 내고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꼭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 신교생 상담하실 때 이제 첫 주, 2주 이 정도쯤에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교생이다 보니까 학습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좀 이제 감을 잡지 못해서 헤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습 방법이 올바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가 몰라서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아이를 끌고 나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적응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이제 대응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아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또는 너무 쉬워요. 이런 케이스를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은 숙제 양이라고 하는 거, 숙제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숙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정략적으로 봤을 때 숙제가 많은 것인가? 요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정말 숙제를 할 시간이 없어서 숙제가 많다고 느끼는 것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스케줄링 뭐 이런 거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걸 얘기 드렸잖아요. 학습 스케줄. 그래서 정말 학원 스케줄만 스케줄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아이가 직접 이제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숙제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이제 학원에 온 학생이다 보니까 새로운 커리큘럼, 이거에 따른 학습 방법을 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지도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조금 이제 뭐 수업 전이나 아니면 수업 후나 5분 정도 시간 가지면서 같이 얘기를 이제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조교 선생님이 또 계시는 또 그런 학원이면은 또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또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제 공부방이 또 이제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활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보셨던 우리 시기별, 그리고 재원 기간별, 우리 효퇴원생, 방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미리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효퇴원생 관리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좀 이제 어떤 또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영어 학습을 또 이제 시키는 곳이죠. 뭐 이제 다양한 곳에서 또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의 최종적인 결과는 마지막 학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상담도 열심히 선제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이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 때문에 이제 학원을 쉬거나 또 아니면 학원을 나가거나 뭐 이제 다른 학원을 가거나 학습 방법을 바꾸거나 또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만 다닐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파이널 콜이라고 하는 거를 꼭 한 번씩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파이널 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뭐 이제 못 나가게 이제 막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콜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어쨌든 결정은 학부모님이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도 결정은 학부모님이 하실 건데요. 어쨌든 뭐 이제 쉬게 됐든 이제 아니면 학원을 나가게 되는 그런 친구는지 간에 어쨌든 계속 우리 학원에서 학습을 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왔던 우리 학생의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 잘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학습적인 전화로 이제 하는 거를 파이널 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땡땡 친구가 지금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리딩 영역은 한 70% 정도 초반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아직은 라이팅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이동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곳이 되는 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학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굉장히 또 학부모님들이 볼 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 학생은
좀 이제 비록 쉬거나 안 다니게 되게 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그 학생의 동생이라던가 아니면 친구라던가 이렇게 또 소개를 통해서도 또 이제 우리 학원에 신규생이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파이널 콜 해주시는 부분들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파이널 콜에서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복귀 예정생 그리고 휴퇴원생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도 또 필요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이제 파이널 콜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관리가 잘 되는 학원, 관리가 잘 되었던 학원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미지, 이런 좀 갖고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복귀 예정생 그리고 휴퇴원생 구분해서 관리하는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복귀 예정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여기서는 휴원생, 이제 복귀 예정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학부모님과 상담을 또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마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시면서 아, 얘는 돌아오겠구나. 정말 쉬다 오는 거구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아, 그냥 어머니가 쉬었다 오겠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 오지 않겠구나.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오게 되는 그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 학원에 다녔던 또 학생이고 또 조금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규생보다는 훨씬 관리가 편한 그런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클래스 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티오라던가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 복귀 예정생 우리 휴원하고 있는 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와 통화를 해서 그러면 한 달만 쉬고 한 달 뒤에 올게요 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이제 복귀 예정일부터 한 일주일, 2주일 전 요 정도에는 한번 조금 먼저 콜을 좀 진행을 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새 또 학습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뭐 학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날에 맞춰서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또 하는 경우에는 또 그때 맞춰서 미리 해와야 되는 숙제 같은 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책을 읽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안내를 해주시면은 이제 어머니께서도 정말 잘 챙겨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또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다라고 또 느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때 돌아온다고 했는데 못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정리를 얼른 해주셔야지 이제 클래스, TO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조금 얼른 정리를 하셔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신규 클래스가 있다거나 하시면은 그러고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우리 퇴원생 친구들. 자, 이 친구들도 사실, 이제 뭐, 돌아오지 않는 친구인데, 뭐, 굳이 전화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도 또 저희가 또 많이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생도 그냥 너무 넘기시지 마시고, 조금 콜을 한 번씩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학원에 다니다가 뭐 다른 학원으로 옮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학습 방법을 이제 바꿨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동원 학원에서 요새 또 학습은 어떤지, 그리고 학습 현황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또 파악을 하면서 약간 우리 지역의 동향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전화를 해줄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생겨서 전화를 해주니까 사실 조금 고마운 마음도 생기죠.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원 학습, 이제 학원이나 학습 현황 이런 부분들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동원 학원이 사실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짝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퇴원한 친구들이지만 이 친구들도 퇴원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쯤에는 한번
한 번 정도씩 콜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퇴원 후의 학습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서 조금 이제 우리 퇴원생들도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던가 그 동향도 파악을 해보시면은 좀 더 우리 학원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11시부터 진행을 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앞에 이제 놓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지금 제가 녹화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녹화가 다 되면은 그 가맹원 그 게시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팬럭스 유튜브 이쪽에도 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앞에 내용들은 그렇게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요. 자, 오늘도 또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사무실 번호라던가 저희 법인폰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